강환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저 맨날 이렇습니다. 저 커피를 마셨습니다. 네. 네, 지금 요즘에 또 크립토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좀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포에 질려 있긴 한데. 약간 이제 강한국 작가님 스타일은 먹었을 때 팔고 그리고 또 현금화 해놨다가 내려오면 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시잖아요. 내려오면 사는 건 아니고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들어가죠. 올라갈 때. 그죠. 네. 그래서 V자를 확인하고 사시는 거군요. 네, 어차피 바닥은 못 맞추니까요, 저희가. 예.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자산 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뭐 주식 쪽 꽤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 원자재도 하고 있고, 뭐 채권도 뭐 어느 정도는 있고, 그리고 USDT 가지고 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그 마이너스 3%니까 USDT를 업비트에도 조금 파킹 해놨습니다. 그 프리미엄이 조만간 다시 이제 플러스로 갈 테니까요. 네. 마이너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게 이제 차익이 무위험으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뭐 무위험은 아니죠. 왜냐면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이 김치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가끔은 이제 5 플러스 1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쯤 팔게 되겠죠. 그거는. 네. 네. 소극적 투자죠. 그래도 그거는. 한마디로 달러 투자를 하는데 몇 퍼센트 더 먹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기다렸다가 어쨌든 계속 살피고 계셔야겠네요, 시장을. 목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5월 7일 기준으로 한 8만 달러 근처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딱 한 달, 예. 오늘 6월 9일이니까 그럼 몇 퍼센트 빠진 거예요? 20% 넘게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8이 6이 됐다가 지금 6.3이가 그러죠. 그죠? 그렇죠. 네.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 일단 제가 5월 7일 말씀하셨는데 네. 딱 그날부터 지금까지 ETF들이 56억 불 정도를 팔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5월 15일인가 그때부터 매일 팔다가 어제 조금 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산 것도 한 1억 불 샀으니까 많이 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왜 팔았냐가 중요한 건데 뭐 이렇게 딱 여쭤보면 되는 거죠. AI 반도체 또는 비트코인 뭐 살래? 뭐 사실 거예요? AI 반도체 지금은 사죠. 네, 그렇죠. 네. 그거 좀 뭐지? 네. 그렇군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 네. 사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 100명 물어보면은 100명이 다 이 답변할 것 같고, 저도 그 말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매일매일 AI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건 진짜, 이건 필요하다. 여기가 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긴 하지만 얘는 사실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누워 있잖아요, 얘는. 네. 그래서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냥 누워 있는 거 빼고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AI 반도체로 돈이 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누워 있었군요. 서 있나요? 누워있죠. 누워있든 지금은 서있든 앉아있든 가만히 하는 건 있습니다. 없어요. 그죠? 하는 건 가만히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네. 100명을 물어봐도 지금 AI 반도체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엄청 빨려간 거죠, 한마디로. 특히 3월 30일부터 이제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때부터 장이 폭등을 했는데 그때 돈이 확 반도체로 쏠리면서 코인에 있는 돈이 다 그쪽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7, 8만 대 레버리지 껴서 한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많이 청산을 당하면서 가격이 또 한번 빠지고 그게 연속이 된 거죠. 네. 그럼 예전 과거에도 뭐 크립토 인턴이 있어 왔는데 네. 가장 큰 다른 점은 아무래도 그 AI 반도체 그것 때문인 건가요? 지금 요번하고 다른 아니요, 점은? 그냥 사실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코인이 정말 계속 놀랍게도 그 3+1 사이클을 따르는데 그냥 그게 이제 되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물론 그 3년 오를 때와 1년 내릴 때 그 TMR은 늘 달라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 메커니즘이 별로 안 변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 변화를 별로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네. 게 보통 이제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클대로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제 24년, 25년에 그때 ETF 나오고 기관 들어오면서 이번엔 다르다라고 했는데 별로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정을 한 게 이제 25년 10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사실 이 3+1 논리는 모든 고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트럼프가 무슨 이상한 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때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나가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팔기 시작하고, 그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기관과 개인들도 상당 부분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모멘텀이 빠지니까 이제 팔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계속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뭐 서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뭐 제 생각에 비트코인 아마 영원히 서 있긴 하겠지만, 뭐 누워 있거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과거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상하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6월, 8월, 9월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보통 이제 반등이 한번 오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희한하게 6월, 8월, 9월 그때 비트코인도 약한데 알트코인은 더 약하고요. 저도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단히 특별한 원인은 찾지 못했으나 아무튼 거의 늘 그래 왔어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계절적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8, 9월에 주식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세린 메이보다는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 강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근데 8, 9월, 10월은 보통 약하거든요, 기술주도. 그래서 물론 그거랑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마 무슨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달러가 그때 강해지고 뭐 이런 거랑. 아무튼 그때 확실히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4년, 8년, 12년 전과 다르게 아직 뭔가 큰 사고가 터진 게 없습니다, 코인 쪽에서. 그러니까 4년 전 같은 경우는 루나가 터졌고, 뭐 셀지우스가 터졌고, FTX가 터졌고 이제 이랬는데, 지금 사실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진 지 꽤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 날아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날아가면은 이제 그때가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4년, 8년, 12년 전을 이제 미뤄 보면은. 그렇죠. 저게 무슨 그렇군요. 얘기냐면 네네.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서 사고가 항상 있었는데 그쵸. 사고가 언제 보통 일어나냐면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졌을 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융시장 뭐 막론하고 공통적인 거죠. 시장 유동성이 돈이 없으면은 돈이 당연히 없으면 뭐가 사고가 터지죠. 그죠? 네, 터지는 기업들이 나타나거든요. 그쵸. 파산하는 네. 기업들이, 이제 네네.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터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뭐 이번 사이클은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거에 따르면 반드시 바닥에는 이런 뭔가 큰 폭발이 한번 있는데 큰 폭발이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사실 이 코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전통금융보다는 규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희한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다트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는 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체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거기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성공하고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그걸 따라하는 업체들이 한 200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건 제가 다 분석을 당연히 이제 못했고요. 그리고 거래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CEX부터 DX까지 거래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디파이 하는 이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도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수천 개 업체 중에서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고, 돈이 빠질 때, 이제 유동성이 좀 말라갈 때, 이제 그때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좀 많았죠. 과거를 비교해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반토막까지 왔거든요. 물론 양자 컴퓨팅 이슈는 있지만 그거는 좀 훗날의 일이니까. 네. 그래서 뭔가 단기 이슈가 터지면은 그때 보통 이제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고 이제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꽤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떠나고 이제 그 후에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그럼 지금 이제 사실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저희 채널에도 이제 코인은 이제 끝났다. 아직도 거기 사람이 있냐. 이제 막 이런 댓글들이 여기 사람이 쎄 하고 다 이러고 있는데 직설적으로 저희가 댓글 남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이긴 그렇죠. 한데,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퀀트 전문가시니까 뭐 이런 작고 큰 사고들이 있어야 바닥인 건지 아니면 또 그 외에 다른 뭔가 바닥을 알려주는 이제 곧 올라가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 같은 게 저희가 알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저희 본인은 바닥은 못 맞춘다. 그죠. V자를 그래서 보신다고 상승을 했으니까. 할 때 올라타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참고하시는 지표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기 가치 지표들이 몇 개가 있긴 하거든요. 뭐 MVLV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걔가 보통 한 0.5 정도의 바닥인데 지금 아직 1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SOP야 이런 지표들도 있고, 이제 걔도 바닥을 칠 때가 0.5, 0.6 이랬는데 지금 1 정도 하고 있고, 푸엘이라는 지표, 채굴자 지표인데, 걔도 지금 완전 바닥 정도는 아니거든요. 조금 저평가인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확실히 고평가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가격 또는 조금 저평가 이제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완전히 찐바닥이다. 거기까지는 지표가 아직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표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주봉으로 200주 그 200주 선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네. 이제 주봉의 이동 평균선이죠. 그게 보통 이제 200주 선이 보통 바닥인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가격까지 정도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개 지표는 바닥처럼 보이고 나머지 지표는 이제 완전 바닥은 아니고 이제 그 공정 가치 또는 조금 저평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싸다 이렇게까지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럼 아직도 또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을 보면은 그 찐바닥까지 안 치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공정 가격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장기 매수 정말 비트코인을 크게 믿는 분들은 뭐 지금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단 이제 6월, 8월, 9월이 이제 월락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좀 고통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거는. 어렵네요. 이게. 근데 어차피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맞추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그쵸. 때문에 지금 가격이 중간보다는 그래도 싼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것 같다. 근데 아직 완전 찐 바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근데 여기서 바로 또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정도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고 투자는 역시 이제 본인의 각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이니까 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비트코인의 가치가 정적 가치가 100이라고 치면은 네. 제가 보기엔 지금은 890 정도로 보이는데 옛날에는 50까지 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물론 이게 50까지 안 가고 8, 90에서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적정 가치보다는 어쨌든 싸게 사는 거고요. 그 조금, 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유동성 얘기도 하고 저번에 이제 RWA 이제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예, 예. 실제로 최근에 뭐 바이낸스라든지 여러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주식 토큰화 주식이 상당히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규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앞다투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이닉스 주식을 지금 거의 한 70억 달러 넘게 거래가 됐더라고요 이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지금 비트코인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빨려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이제 그래서 왜 조금 전에 뭐 코인 죽었냐, 누가 코인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RWA 때문에 코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 그 말씀하신 그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 안 하고 주식이나 원자재를 거래하는 게 굉장히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5개 정도 상품이 올라와 있어요. 전통 자산들이. 그래서 사실 요번에 왜 그 2배 레버리지 ETF 나왔잖아요. 그 네. 삼성과 네. 하이닉스. 그거 보고 사실 저걸 도대체 왜? 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혹시 그거 아세요? 이제 그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전체 365일 24시간 빌어가지고 몇 %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략 뭐 네. 하루에 8시간씩이고 주 5일이니까 그럼 뭐 얼마입니까? 한 그래도 28% 정도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6시간 반이고요. 9시부터 3시 반이니까. 네네. 그렇죠. 네네. 정말 거의 쪽이시는군요. 이제 주식쟁이들이 그런 거 알거든요. 저희는 생각이 24시간 하고 9시, 3시 있으니까. 반. 그럼 한 네. 20% 좀 안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19% 정도인데 거의 공휴일 빼면 더 적어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그 나머지 80%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트럼프가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하면 월요일날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건데 코인 거래소에서는 일단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롱 2배 저는 레버리지를 그게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화끈하게 하시면 10배까지도 가능하고 숏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레버리지 ETF들이 그 주식 수익률의 2배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이게 하루하루 2배를 먹는 거기 때문에 복리 계산이 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 2배 이상 먹을 수도 있고 떨어지면 2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특히 횡보할 경우에는 주식 자체는 안 움직였는데 나는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 영구 선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충 그 2배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청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펀딩 피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버리지 ETF를 가져도 거기도 이제 슬리피지가 있고요. 매일매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거래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산운용사에 내는 비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이 기초 자산의 2배 수익률을 먹고 싶다 하면은 사실은 어차피 레버리지보다는 그 요 코인 쪽이 더 적합해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털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주말에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그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6월 초인가요? 하이닉스 2배, 삼성전자 2배 ETF가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네. 코스피에.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격이 결코 좋지 않은 결과일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었는데 네. 네. 그래도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요 돈이 이게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자극적인 고배당 고수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코스피에서 나와가지고 딴 데로 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랑 반대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하는 뭐 이런 곳으로 오던지 그러니까 규제화된 토큰화 주식 시장으로 오던지 아니면 뭐 하이퍼 리퀴드에서 거래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온체인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오기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뭐 딴 거래소들도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는 다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조만간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은 확실히 더 많고 원자재 쪽 있고 그래서 지금 85개 자산 배분이 가능한 상태까지는 왔어요. 거의.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거를 현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물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펀딩 피가 계속 나가고 그렇죠.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보유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거래소들이 이제 현물 쪽으로 그걸 아예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네, 그것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꽤 자유롭게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자산 배분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은 많이 쏠려갈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으나 코인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하이퍼 리퀴드 제가 알기로는 1분기에 가장 이제 잭팟이 터진 게 그 원유 선물이었고요. 2분기에는 이제 비상장 주식들, 스페이스X, 안트로픽, 그 오픈AI 이쪽이 많이 터졌죠, 사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될 것 같네요. 네. 네, 시장은 계속 들고 있고 이거는 대세와 미래가 맞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 될 건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냐가 사실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디지털 자산이 잘 되건 어때건 상관이 없어요. 아, 진짜요? 관심이 없는데 네. 일단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비트코인 쪽에서는 오히려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죠. 유동성 커지기 때문에 이 플러스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는 코인 쪽에서는 그럼 뭐 보고 계세요? 아, 뭐 보고 있냐고요? 네. 저는 뭐 지금 뭐 하이퍼리퀴드 없죠 사실. 아, 네. 근데 뭐 하이퍼리퀴드 그것도 중심으로? 제가 금액은 작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그 거물을 이제 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 추세면은 코인 전체가 썩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비중은 낮게 가져가고 있죠. 근데 이제 분명히 한 4분기쯤 되면 다시 비트코인이 돌아올 거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은 그럼 그때 이제 뭘 투자하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 이제 뭐 늘 좀 말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요즘 좀 부정적이긴 하고요. 양자 컴퓨팅 이슈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제로 돈을 버는 그 알트코인들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쪽을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4년 전, 8년 전에는 사실 이 모든 게 다 스토리였거든요. 네. 우리 이더리움이 세상을 바꿀 거야. 솔라나는 이더리움은 세상을 바꾸지 못해. 나는 이더리움 이게 잘할 거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지? 돈 버는 거야? 했는데 이제는 슬슬 돈 버는 이제 그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죠. 한마디로. 네, 숫자가 그쪽으로 찍히고 가는 게 있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예. 작가님이 지금 그냥 언뜻 듣기에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보다는 하이퍼리퀴드 쪽에 좀 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일단 최근에 이제 1분기인가 그 수수료 수입의 40몇 %를 하이퍼리퀴드가 먹고 13%가 이더리움, 솔라나 10%. 그러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돈을 벌기는 이제 벌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더리움, 솔라나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니었네요. 뭐 민코인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민코인. 제가 괜히 민코인. 찍어가지고. 그렇죠. 예. 민코인 그이라고 하고 아무튼 돈을 버는 쪽에 이제 결국은 돈이 몰릴 것 같아요. 사실 주식도 똑같잖아요. 이제 그 전 세계 주식이 한 5만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돈 버는데 이제 돈이 오르고 그쪽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4분기에 비트코인 사이클이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가면은 실제로 돈 버는 그 알트코인들이 그 훨씬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 비트코인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누워 있고 서 있는 거 말고는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계속 호소는 하는데 실제로 금과 상관성이 굉장히 낮고요. 금과 매우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이고 그리고 그 양자 컴퓨팅 이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죠. 그렇군요.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에 네. 그런 이슈들이 좀 있다라는 설명을 주셨고요. 저는 그 궁금한 게 어쨌든 최근에 변동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도 뭐 이더리움 투자든 하이퍼리퀴든 투자든 다 이제 했을 때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게 야 이게 내가 그냥 보통은 사서 4848 안 하고 들고 있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4848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변동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네.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작가님 생각 어떠신지 아니, 궁금해요. 뭐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달리는데 뭐 그냥 쿨하게 80-90% 빠지고 다시 10배 오르면 되겠지 하시면은 그냥 뭐 계속 매수 보유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쿨하게 자 그리고 이제 터지기 전에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50% 버티면 되지 않는데 근데 그 터지면은 그렇게 쿨하게 못 버티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사실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깨에서 이제 어깨는 팔아야지. 어깨는 팔고 무릎에서 사는 게 가능하기는 해요. 이제 그 이동평균선 같은 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인데, 네. 그 저는 이제 주로 120일선을 쓰고 있어요. 120선이 좀 중장기 선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20일이나 10일로 하면 거래가 너무 잦아지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에서 이제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를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좀 120일선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단기적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코인의 모멘텀이 보통 한 3에서 5주 정도 이제 많이 가요. 이게 주식보다는 훨씬 짧아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모멘텀이 이제 3에서 12개월 정도 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코인이 이게 훨씬 더 이제 짧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좀 메이저 코인 뭐 20개 이런 거 중에서 최근 2, 3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코인을 잡고 한 1, 2주 보유한 다음에 팔고 되풀이하는 거. 이런 게 나쁘지 않은 와. 방법들이에요. 이제 저도 그 정확한 주간이 몇 주인가가 궁금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클로드가 요즘 백테스트를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거를 엄두도 못했는데 10분 만에 끝내는 거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2, 3주 정도 이제 그 가장 많이 오른 코인들 올라타가지고 한 1, 2주 그 정도 더 보유 그런 거. 네. 이거는 되게 신박한 이거 방법이네요. 진짜, 클로드장. 네네. 예. 또 결국 AI를 지금. 네, 왜냐면 예.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백테스트 옛날에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더라고요 요즘. 네. 그 그렇군요. 여담으로 AI 많이 써보셨을 거잖아요. 예, 예. 아마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다는 아니지만, 네. IPO 하지 않습니까? 예. 뭐 하시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네. 일단 그 제미나이는 제가 한두 달 전에 그 유료를 취소를 했어요. 왜냐면 얘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또 업그레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안 써봤고요 유료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클로드랑 GPT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이제 GPT는 좀 이제 IQ 높은 평론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냥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거는 막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건 정작 못해 이러거든요. 근데 클로드는 일을 잘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업무를 할 때는 주로 이제 클로드를 쓰고 있고 가끔 클로드 논리가 빈약할 때 이제 GPT를 같이 물어봐서 이제 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이제 오픈 AI 코인 안 샀고 안트로피 코인을 요만큼 샀죠. 네. 안트로피 그러니까 클로드가 제 베프이기 때문에 제 베프 응원 차원에서 좀 샀습니다. 그리고 제 베프한테 바친 돈도 있기 때문에 그 돈도 좀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너무 재밌네요. 말씀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공감이 가요. 왜냐면 저도 제미나이 취소했거든요 얼마 전에. 왜 취소하셨어요? 거짓말을 좀 해가지고. 네. 좀이 아니라 많이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재미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전 취소는 못 하고 왜냐하면 제 주변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시점이 있어요. 다 연간 회원을 끊은 이후에 거짓말이 폭증했다라는 증거. 진짜요? 네. 정말요? 근데 오히려 그 연간 회원을 한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연간 회원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월 회원 몇 개 간을 보잖아요. 네네. 일 잘하나? 시켜서 해봤더니 잘해. 이미지도 잘 만들어. 그래서 안심하고 연간 회원 그랬는데 하면 바로 거짓말. 그 다음부터 갑자기 애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니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잡은 물고기다 약간 이런 아니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 제가 이제 터졌냐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지. 야 코스닥 상위 1에서 12 종목이 뭐냐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네. 너는 구글이랑 연동이 되어 있잖아. 근데 그것도 거짓말 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퍽 해가지고 이제 날려버렸다. 네. 야, 너는 안 된다 이게. 네. 그렇군요. 너무 재밌네요. 네. 오늘 굉장히 정신없게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정도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뭐 5%씩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4%가? 네, 예. 4% 정도 거의 5% 가까이 빠졌었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거의 10% 그 여파로 이제 또 빠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보유를 좀 필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도 좀 스스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제 주변에 코인 투자하시는 이제 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현금 보유.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지 긁어가지고 그냥 다 맞아요.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제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작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이제 롱 투자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냥 장기 추세선 하나 정하고요. 뭐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 120일로 하고 있지만 딴 거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위에 있으면은 롱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주로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제 시장 추세를 거스르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120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오히려 숏 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제 특히 왜냐면은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이 한 몇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99.99%가 쓰레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시장 추세도 안 좋은데 그러면은 그 쓰레기 코인은 오히려 이제 숏으로 가는 것도 역발상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스탑로스 같은 거를 걸고 사실 이게 그 아무리 한 배라 하더라도 가격이 2배 오르면 이게 청산당하거든요. 숏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코인에 이제 자산의 1% 미만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쓰레기 코인은 넘치기 때문에 이제 몇십 개를 들어가는 거 그거는 오히려 저는 생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액으로. 그거를 보세요. 심지어 코인 상승장에도 떨어진 정말 쓰레기 같은 코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위주로 그게 오히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이 1%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통 쉿코인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안 네네. 좋은 코인들이 1% 떨어지는 거는 너무 쉽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락 베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게 현금 비중 얘기는 안 해주셨네요. 아, 현금 비중. 그러니까 그러니까 롱만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당연히 현금을 가져갈 때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금이 너무 싫어. 난 이걸 뭐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제안을 드린 겁니다. 소위 그 정말 좀 인류에 도움이 안 되는 코인들을 이제 숏하는 방법. 왜냐면 지금은 추세가 확실히 숏이니까요. 지금 시장 추세가 안 좋으니까. 네. 아, 오늘 굉장히 또 네.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재밌었습니다. 뭐 다른 거에 떠나서 비트코인 누워있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예, 한참 누워있냐 서있나 웃었는데요. 그냥 궁방이나. 저는 너무 그 공감 갔던 게 그 네. 제미나이에 대해서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구나. 아, 그쵸. 우리 사실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 제미나이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이 구글을 없어서. 그러면 숏을 쳐야 될 땐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학주 작가님 모시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뭐 코인 투자를 그럼 만약에 기회가 오시면 하실 생각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4분기에 어차피 다시 장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다시 뭐 해야죠. 아 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4분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적인 계기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보통 하락장은 12에서 13개월 정도 가거든요. 고점 대비. 그렇죠. 이제 그 정도 흘러야지 뭔가 사건 사고도 터지고 이제 개미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아, 역시 코인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흑흑 울면 나가는데 그게 한 3, 4개월 너무 빠른 것 같고 보통 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게 근데 늘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딱히 다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4분기부터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작년 고점이 이제 10월 6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월 6일. 예. 그러면 네. 대략 그때. 한 뭐 1년 잡으면 한 10월 10월 15일 쯤에. 정도부터는 네. 네. 그리고 이제 11월에 또 이제 중간 선거 있으니까 뭐 그때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보시는 뭐 이게 맞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딱 생각난 게 10월 6일에 제가 그때 태국에 있었거든요. 추석이었는데 네. 그때 달을 보면서 To the Moon 이런 셔츠를 찍는 게 기억이 나요. 아, 네, 아, 근데 To the Moon은 진짜. 아니었어요 그때. 네. 작가님도 고점과 저점을 못 맞추는 네, 거예요. 못 맞췄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못 맞췄고요. 그 영상이 제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투덤은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한번 방송 돌려보시면서 적절하게 본인한테 맞는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